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취미생활로 시작된 캠핑 동호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 한적하게 힐링을 기대했던 주인공 부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고 점점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한적한 캠핑이 이토록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42의 박민수입니다. 제 아내 정아영과 결혼한 지 8년이 되었고 우리는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의 평범함 속에서 약간의 무료함을 느끼던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기 위해 고민하던 끝에 캠핑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동호회 이름은 자연 속의 쉼터였고 평소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니 신뢰감이 갔습니다. 첫 모임 때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또래 부부들이었고 모두 친절하고 활달한 사람들이라 금세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캠핑 모임은 강원도 깊은 산속에 위치한 조용한 캠핑장에서 열렸습니다. 한적한 자연 속에서 텐트를 치고 저녁엔 캠프파이어를 하며 서로의 취미와 관심사를 나누었습니다. 모임 분위기는 매우 유쾌했고 다들 자연 속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술잔이 오가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캠핑의 진짜 매력은 서로의 벽을 허물고 진정으로 교감하는 거죠. 여기선 누구나 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동호회의 리더인 최 회장의 말에 다들 웃으며 동의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며 캠프파이어 주변에서 대화가 한층 더 개인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한 커플이 먼저 텐트로 들어가자 남아있던 멤버들이 농담처럼 말을 던졌습니다. 저 커플, 오늘도 텐트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겠네요. 저희 동호회에서는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민수 씨 부부도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저와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영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여기 분위기 좀 이상하지 않아? 우리랑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진 것 같아.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지만 그들의 환한 웃음과 따뜻한 태도에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동호회 멤버들이 자연스럽게 짝을 지어 각자의 텐트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최 회장이 우리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민수 씨, 아영 씨, 오늘은 그냥 긴장 풀고 즐겨보세요. 여긴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저 자연스럽게 느끼는 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그 말은 마치 우리를 부드럽게 이끌어내려는 유혹처럼 들렸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집으로 가면 안 될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하지만 그 순간 이미 몇몇 멤버들이 텐트를 돌아다니며 교류를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타이밍을 놓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아내는 우리 텐트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멤버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들려왔고 우리는 그 소리들에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 커플이 우리 텐트 문을 열며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 텐트 문을 열고 들어온 커플은 동호회 리더 최 회장과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민수 씨, 아영 씨, 혹시 너무 긴장하신 건 아니죠? 오늘은 그냥 새로운 경험을 즐긴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선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요. 최 회장이 웃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말은 우리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당황한 얼굴로 제 손을 더욱 세게 잡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아내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영 씨,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하지만 여기선 서로를 믿고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그 손길에 잠시 굳어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회장은 저를 바라보며 잔을 건넸습니다. 민수 씨, 한잔하시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으니까요. 단지 오늘 밤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술이 한 잔, 두 잔 오가며 분위기는 점점 더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최 회장과 그의 아내는 우리와 대화를 나누며 긴장을 풀어주려 애쓰는 듯했지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여기서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난 이게 너무 불편해.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장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은 묘한 호기심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최 회장의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영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자유롭게 즐기면 돼요. 민수 씨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녀는 제게 미소 지으며 물었고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회장은 잔을 들고 건배를 제안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하죠. 우리는 마지못해 잔을 들었고 그들이 주도하는 대로 상황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최 회장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민수 씨, 아내분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두 분이 동호회에 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겁니다. 저희도 그랬으니까요. 그의 말은 마치 우리를 안심시키려는 듯 들렸지만 동시에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최 회장의 아내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속삭였습니다. 아영 씨, 조금 더 편안해지면 어떨까요? 이건 다 서로를 위한 거예요. 처음은 어렵지만 나중엔 정말 감사하게 될 거예요. 아내는 저를 바라보며 갈등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함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최 회장 부부와 처음으로 선을 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분위기에 휩싸여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낯선 손길과 속삭임 속에서 우리는 평소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아내와 저는 침대에 누워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우리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쁘지만은 않았어. 그날 밤의 기억은 우리 사이에 깊은 혼란과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가까이 연결한 것인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거리를 만든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아내와 저는 캠핑장에서 내려오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는 것조차 어색했고 차 안에 흐르는 침묵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걸 정말 계속해야 하는 거야?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안에는 혼란과 불안, 그리고 미묘한 호기심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그날 밤에 느꼈던 감정은 부정할 수 없잖아. 아영,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나도 헷갈려. 그게 좋았던 건지 아니면 우리가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린 건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경험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그 후로도 동호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최 회장은 부드럽게 우리를 다시 초대했습니다. 민수 씨, 아영 씨, 지난번에는 잘 즐기셨죠? 이번에는 조금 더 소규모로 준비했으니 더 편하게 오셔도 돼요. 강요는 없으니 부담 갖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늘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정말 가지 말자. 난 아직도 우리 사이가 불안해질까봐 걱정돼. 나도 알아. 서희야. 그런데 우리 둘 다 지난번 일이 계속 신경 쓰이는 거잖아.
이걸 그냥 덮어두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결국 우리는 또다시 그들의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경험이 정말 우리 관계를 망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바꿔줄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모임은 더 소규모였고 분위기는 훨씬 더 친밀했습니다. 다른 부부들은 이미 서로의 파트너를 익숙하게 대하며 우리는 그들의 세계에 완전히 끌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최 회장이 우리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아영 씨, 처음은 늘 어렵지만 두 번째부터는 훨씬 편안하실 겁니다. 자연스럽게 서로를 믿으면서 즐기시면 돼요. 우리는 그날 밤도 결국 저항하지 못하고 그들의 방식에 다시 몸을 맡기고 말았습니다. 그 경험은 이전보다 더 강렬했고 동시에 우리 부부에게 더 깊은 혼란을 남겼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일까? 아니면 그냥 순간에 휩쓸려 가고 있는 걸까? 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둘 다 이런 경험을 통해 뭔가를 느끼고 있잖아. 나쁜 감정은 아니잖아. 그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부정할 수 없는 건 맞아. 그런데 우리 정말 괜찮은 걸까? 그날 이후 우리는 동호회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기억들과 감정은 우리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했던 선택이 정말 옳았던 것인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나면서 아내와 저는 동호회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동호회에서의 경험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일상 속에서는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고 그 감정은 우리 둘 사이에 묘한 벽을 만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괜찮은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진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난 우리가 그걸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여보. 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오히려 우리가 그걸 통해 서로를 더 의심하게 된 것 같아. 너도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잖아.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동호회에서의 경험을 통해 서로에게 솔직해졌지만 동시에 그 경험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어딘가에서 깎아내리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표면적인 해결책이었을 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몇 주 후 최 회장이 갑작스럽게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수 씨, 요즘 잘 지내시죠? 오랜만에 모임이 있으니 한번 참석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도 두 분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지만 그의 말 한마디에 그날 밤에 강렬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최 회장님, 저희는 더 이상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이 전화를 얘기하자 그녀는 침묵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 동호회에서의 경험이 우리 부부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우리의 호기심이 만들어낸 혼란스러운 결과였을까요? 저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영, 우리 정말 잘한 걸까? 아니면 그저 큰 실수를 했던 걸까?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그 답은 우리도 모를 것 같아.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이걸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야. 다시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기로 약속해.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의 대화 이후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의 말은 옳았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했고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 동호회에서의 강렬했던 기억과 감정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최 회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수 씨,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셨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번 모임은 특별히 소규모로 진행될 예정이고 조용히 즐길 수 있는 자리니까요. 물론 아영 씨와 함께 오셔도 되고요. 선택은 민수 씨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다가 문득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영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혼자 참석하겠습니다. 모임이 있는 날, 저는 아내에게 직장에서 회의가 길어질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며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다. 이 경험이 정말 내 마음을 정리하게 해줄 거야. 캠핑장은 이전보다 더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도착하자 최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민수 씨, 오셨군요. 이번 모임은 정말 소수의 멤버들만 모였으니 더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캠핑장에는 이미 몇 명의 멤버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친근하게 저를 반겼습니다. 그들은 아영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 묻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혼자 온 것을 당연한 듯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분위기는 처음 동호회에 참여했던 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술잔이 돌고 대화가 깊어지며 분위기는 점점 더 친밀해졌습니다. 이전의 경험이 익숙해져서인지 저도 점점 긴장을 풀고 그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 멤버가 제 옆에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수 씨, 오늘은 더 편안해 보이시네요.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녀의 손길이 내 어깨에 닿았고 나는 그 순간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 기운과 분위기 속에서 나는 또다시 그들의 세계로 끌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텐트 안에서 혼자 남은 나는 깊은 후회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지? 아영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하지? 머릿속은 복잡했고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캠핑장을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를 마주했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습니다. 여보, 일찍 끝났네? 많이 피곤하지? 저녁 준비해 줄게. 나는 그녀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다시 술잔을 기울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 관계를 끝내지 못하는 걸까? 아영에게 모든 걸 털어놓아야 하는 걸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 사연을 보냅니다. 아직 아내는 모르는 상태이며 최 회장으로부터 연락이 계속 오는 상황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계속 즐겨도 될까요? 썰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사연자는 여전히 자신이 내린 선택에 대해 혼란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